대학교 진학하기 전까지는 태어난 곳에서 이사 한 번도 안 가고 쭉 살았습니다. 굉장히 좁은 골목인데 뭐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어린 시절에는 사실은 동네가 엄청 컸다고 생각했어요. 그때 거기가 성냥공장 뭐 이런 얘기인데 공장의 그 앞에 공터에 거기가 또 우리 노른 터전이었고 거제동 옛날 생각하면 굉장히 조용한 동네였어요. 거제시장이라고 있는데 시장을 거쳐서 자주 왕래했던 그런 사이였습니다. 성문이 형제가 이남일녀 중에 이성문 후보가 막내거든요. 세 명 다 공부를 너무 잘했어요. 그쪽은 어릴 때부터. 그렇다고 공부한다고 해서 막 뭐 조용한 성격이고 그런 아이도 아니었어요. 되게 활달하고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그랬었습니다. 사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진짜 말도 못하게 까불었어요. 물론 그 덕에 이 학생들한테 별 인기가 없어서 반장을 한 번도 못했습니다. 한마디로 얘기하면 똑똑한 개구장이? 그 책을 꺼냈다가 열었다가 아니면 책을 사실은 꺼내가지고 이걸로 막 그 블록 쌓기를 하는 거죠. 예, 블록 쌓기도 하고 뭐 그래 하다 보면 안에 이제 책을 한번 읽어보면 점이 있더라고요. 네, 우리 집에 왔었어요, 자주. 저보다 2살 어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읽지도 않는 그런 백과사전이라든지 삼국지라든지 어릴 때 그런 책들을 좋아하고 친구 집에 이런 데 가면 우리 집보다 훨씬 더 예쁘고 재밌는 책들이 많거든요. 그럼 그 집에 가가지고 제가 그 집에서 책을 보는 거죠. 그 집에 우리 친구는 책을 안 보는데 첫인상은 공부를 썩 잘하게 보이지는 않는 상. 근데 생각보다 말도 굉장히 조리 있게 잘 하더라고요. 오히려 인기가 많더라고요. 뭐 저는 사실 이정문 후보를 뽑았는지 안 뽑았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. 근데 반장이 되고 조용한 리더십, 그 보스의 어떤 기질이 아니라 이제 리더의 기질이라고. 일반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반장이 하면 말도 잘 안 듣지 않습니까? 그게 토다는 친구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. 제 기억으로는. 뭐 제 성격인 것 같아요. 사실은 이제 설득을 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지 않는데 물론 설득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고 또 호응할 수 있는 내용을 던져야 그 말에 수긍을 할 것이니까 구성원들이 이렇게 원하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서 만들어 나가는 차원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나갔죠. 그래서 뭐 장학회에서 나가서 뭐 서로 어쨌든 좀 뭐 실력을 지식을 겨루고 또 뭐 그것을 통해서 뭐 또 이제 교류를 하고 하는 거는 뭐 저한테 굉장히 좋은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. 주장원이 됐다라고 이제 썩 그렇게 공부를 잘하게 보이지 않았던 그 친구. 이제 TV에 나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때는 그것도 또 더군다나 또 장학 퀴즈였고. 일단은 뭐 주장원이 되다 보니까 다음 또 방송 출연의 기회를 받았지 않습니까? 뭐 저는 안 하는데 이제 우리 부모님이 막 온 동네방네 전화 돌리죠. 다음 방송 나온다고. 모르긴 몰라도 책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. 이 친구가 공부만 하는 친구가 아니라 또래에 맞지 않는 또 사고도 좀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. 사실 좀 뭐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당시 저희들은 전교조 활동이 굉장히 좀 활성화되고 막 한참 또 교내에서도 이제 그렇게 몸담고 계신 선생님들도 계시고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뭐 활동도 약간 뭐 했던 걸로 기억은 하는데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들도 나름 또 표현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. 정말 어떻게 보면 전국에 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다 모여서 또 하나의 또 집단을 이루는 곳이고 또 뭐 그 자녀나 그 아이들의 그 집안 배경이나 이런 것들로 보면 뭐 저로서는 사실은 상상도 못할 전혀 그냥 막 TV 안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세상에 있는 이제 사람들을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? 그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지역에 대해서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사실은 굉장히 편견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. 나의 본질과 나라는 사람을 제대로 모르는 가운데 그냥 이 사람의 배경과 상황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편견을 가지고
나부터 그렇게 하면 좀 안 되겠구나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굉장히 제 사고의 유연성도 있고 우리 사회에 이렇게 가지고 있는 고착화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또 생각의 시발점이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대학교 과는 경제학과를 갔는데 얘가 갑자기 사법시험을 준비하더니 변호사 시험 합격한 거 보고는 어떻게 보면 경제학보다는 법학이 어울리는 친구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. 예.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예. 그런 성향을 보면서 성문이가 변호사라는 직업을 택했을 때 정말 저는 박수를 쳤거든요. 잘했다, 예. 잘 됐다. 근데 그건 이제 제가 이제 국선 변호를 하면서 맡은 사건인데, 이제 부모가 이 아이를 둘을 이제 키우고 있는데, 첫째가 죽었어요. 그 어머니한테 이렇게 모진 이 학대를 당하고, 잠들다가 그냥 이렇게 아마 이 내부 과다출혈 이런 걸로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된 건데, 천인공노할 범죄죠.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. 이게 아마 일반적인 시각일 겁니다. 그렇게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서의 그 죄책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. 물론 뭐 일반인이 얘기할 때는 그렇게 죄책감을 가질 거면 왜 그렇게 아이한테 학대를 했냐라고 하겠지만 피고인 엄마 당사자 본인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학대를 받았어요. 얘기하는 게 자기는 인정한다. 그렇지만 사실은 남편까지 이렇게 같이 이 중형을 받는 거는 그럼 도대체 애를 이제 누가 키워야 되냐에 대한 고민들도 있었고 이게 정말로 그 내부의 속으로 들어가서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끝에서만 봤을 때는 참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구나. 그래서 함부로 어떤 상황을 두고 탓하고 뭐라 하고 이렇게 할 거는 또 아니고 이제 아빠의 경우에는 좀 감행이 많이 되죠. 저는 연제구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고. 구청장님을 3분 모셨죠. 제가 본 이승문 구청장님은 전 구청장님들과 다르게 스마트한 분이죠. 구청 행정이라는 게 거의 종이 문서, 대면 결제 이런 아날로그 방식에서 이승문 구청장이 부임하면서 스마트화, 전산화되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면서 연제구의 행정 효율이 급격하게 높았다고 할까요? 구청장이라고 해서 권위적이거나 이런 게 아닌 그냥 어릴 때 지가 평소 때 하던 행동대로 하고자 하는 거 그냥 자기가 몸으로 뛰어서라도 하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성문이답게 하는구나. 사실 의전으로 굉장히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소모가 큽니다. 사실은 때로는 또 걸어서 출근하기도 했고 또 뭐 필요하면 또 저희 우리 관용 차량을 타기도 했는데 기존의 구청장님들의 그런 리더십과 비교할 때 뭐 타주는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폼 잡고 뭐 이래야 되는데 아니 본인이 그 바쁘신 와중에도 템블 들고 그 구청 1층에 그 카페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직접 커피를 본인 돈 내고 사 마시고 하니까 뭐 그러한 문화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왔었죠. 기존 한국 사회에서 특히 공직 사회에서는 그 지시일변도 경직되고 지금도 뭐 그런 지적을 받습니다만은 이승문 구청장님이 구청장으로 부임하시면서 직원들이 깜짝 놀랐던 것이 스스럼 없이 뭐 SNS를 활용하시고 또 젊은 신규 직원들과 뭐 메신저도 주고받으면서 의견을 나누시고 의사결정을 해가는 것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. 이제까지 권위적인 그런 관행에서 벗어나서 아주 의견이 활발해지고 또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런 토대를 마련한 것이 이승문 구청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마을 곳곳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소공원을 조성한다든지 이런 환경 쪽에도 굉장히 어떤 공적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연제구가 참 뭔가 특색을 갖추기가 쉽지 않은 지역인 것 같아요. 저도 이제 고민하는 끝에 연제구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사실은 이제 도심 한가운데 있어서 굉장히 사실 삭막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좀 지역이다 생각을 해서 그거를 좀 더 이렇게 완화시켜 보자는 차원에서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결국은 이제 녹화, 연제구의 공원화, 그 콘크리트에 있는 시설들 사이사이에라도 우리가 좀 생기를 불어넣을 수 있는
저 분위기로 환경으로 좀 바꿔보자 뭐 이런 생각을 사실은 좀 했었고요. 근데 그렇게 하는데 그 부서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사안을 담당하는 사실 부서가 그냥 작은 한 개로 돼 있었습니다. 경제진흥과 밑에 녹지개라고 작게 있었습니다. 뭐 산불 관리하고 그다음 그 산 지역 임야 지역의 어떤 배수나 그다음에 산사태 나지 않는 뭐 축대 담당하는 것들을 아예 과로 좀 승격시키자. 처음에는 사실은 그거에 대한 또 반론도 많았죠. 이제 녹지공원과로 이렇게 이제 과로 승격을 시키고 거기에 이제 뭐 산림 담당 또 도시공원 담당 뭐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이 과의 이 성격을 키웠더니 뭐 분명히 확실하게 효과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. 새롭게 추진하신 것이 저는 뭐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. 사실은 청렴해요. 이제까지 기존에 한 번도 없었던 최초로 감사관제도를 신설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연제구가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는 그런 성과도 내셨거든요. 법학도 하시고 또 경제를 공부하신 분이지 않습니까? 그러한 마인드가 바탕이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약속한 것은 지키는 그리고 또 불가항력적으로 지키지 못할 때는 반드시 납득할 만한 그 이유를 주민들에게 설명함으로써 공약 이행률도 거의 90% 이상 본인이 안 해서 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회 환경적으로 못한 것은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말씀하신 것은 공약하신 것은 100% 달성하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를 하거든요. 뭐 자기 얼굴을 내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이런 것은 전혀 개의치 않고 오로지 이 자원을 투입했을 때 주민들에게 얼마만큼의 복리가 증진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많은 시책을 바라보고 추진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호응을 많이 받았죠. 공연장을 하나 짓겠다라든지 또는 뭐 어떤 공장을 짓겠다든지 무슨 첨단 뭐 어떤 산업단지를 짓겠다든지 이런 게 참 쉽지는 않은 동네인 것은 또 뭐 이 환경이 존재. 그러한 환경을 무시하고 사실은 뭐 구정 운영이라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생활하고 이제 먹고 자고 또 이렇게 출퇴근할 수 있고 하는 이런 환경의 조성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즉 이제 그게 말 그대로 정주 여건의 개선 이런 부분들이죠. 그래서 뭐 그런 것 중에 또 대표적으로 보면 사실 이제 도서관 부분도 저는 볼 수 있습니다. 전국 최초로 뭐 애니메이션 만화 도서관이라고 이렇게 큰 땅을 사서 설립을 추진하셨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뭐 대대적으로 호응도 받고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었죠. 모든 사람이 조화롭고 또 동등한 기회를 이렇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좀 됐으면 좋겠다. 현실에 또 여러 가지 이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또 조절하고 중재하는 그런 중재자 역할 이게 제가 생각하는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. 국회의원도 뭐 자리만 약간 다를 뿐이지 똑같이 잘할 거라고 봐요. 사람 냄새가 나는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그거를 조금 더 사람들이 좀 더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까 연제 구민들이 좀 더 알아주지 않을까. 뭐 이런 사람이 아니면 누가 정치를 하겠냐 하는 정도. 원년정에 이승문이라는 그런 인물에게 마음을 뺏겨버렸기 때문에 꼼짝 못하고 늘 짝사랑하는 위치가 되어버렸어요. 퇴직했지만은 그래서 한 번씩 생각이 나고 서운하게 되는 것이죠. 예, 연제 국민 여러분, 요즘 세상이 참 많이 힘듭니다. 하루하루 살기도 쉽지 않다고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정치에 대한 관심,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관심을 저버리지 마시고 꼭 관심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더 열심히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여러분의 한 표 한 표 정말로 큰 힘이 됩니다. 여러분의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게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대한민국도 미래에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문 작은 힘이나마 보태도록 하겠습니다. 성문아,
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항상 네 스타일 잃지 말고 파이팅!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,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,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굉장히 좀 든든하다는 생각이 들고, 또 너 같은 사람이 우리 국을 위해서, 또 나라 위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. 이성문 파이팅!